1분 1초가 바쁜 현대사회, 청년들을 대신해 사회 어른들과 귀한 점심을 함께하는 고품격 토크쇼,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 당점사 호스트 박서원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 YTN에서 시작합니다. 자,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이 올해로 개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YTN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YTN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선배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라는 새로운 방송인 올해로 개국 30년을 맞은 YTN이 아이고, 박서원 씨 오랜만이네. 자, 웃는 인상 제일 좋아. 서원아 반가워. 야, 반갑다, 야. 네, YTN이 1995년도에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 두 분께서는 94년도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YTN이 만들어지고 크는 과정들을 모두 지켜보신 창립 멤버신데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최문석입니다. 저는 KBS 기자를 거쳐서 YTN 창사위원 와서 방송 기자로는 34년 8개월을 일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YTN의 계약직 기자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뉴스 지원팀의 스크롤 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수고요. 1994년에 YTN 기자로 입사를 했고 기자 생활 이제 31년 차 기자로 YTN 기자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센터장으로 아침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YTN 로비에 30년 YTN의 역사가 쭉 적혀져 있는데 기억나시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995년 개국 방송이 시작됐는데 저는 개국 방송은 당시 시작됐을 때는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회부 기자, 이제 사건 기자 바이스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건 기자들 교육시키면서 이제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현장은 지금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노트북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쓴 뒤에 전화 연결선이 어디 있는가 해서 전화 연결 꽂아서 기사가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빨리 써야 되는 기사는 전화로 부릅니다. 그럼 네 글자가 받아 적어요. 지금하고는 아주 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가장 그 큰 이슈였던 게 삼풍백과점 붕괴 특종보도. 우리가 일부 특종을 했고 1개월 동안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다른 모든 뉴스가 없었어요. 광고도 없었어요. 생존자 구출했다, 사망자 집계를 우리 자체 보도하니까 저 현장이 그냥 뉴스 룸같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YTN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상파에 비해서 사건 사고로 강한 면모를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쭉 YTN 역사가 흘러서 지금 현 시점에 왔을 때, 물론 현 시점에는 유튜브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100만 유튜브 구독자 돌파한 거 YTN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뉴스 전문 채널만으로서도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가 없는데 저렇게 100만 돌파한 건 정말 우리 수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디지털로 전환을 빨리 했던 이에 굉장히 YTN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도 저게 동력이 될 거예요. 쭉 보시면 YTN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성 방향이나 뉴스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회부장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first in,
라스트하고 가장 현장에 제일 빨리 가고 그 사고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YTN은 다른 회사보다 늦게 나온다. 그래야 이제 시청자들한테 더 넓은 뉴스, 더 깊이 있는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앵커로서의 어떤 철학들도 여기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죠. 예,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뉴스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빠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좀 제 사진에 있어서 잠깐 이 상암동 사옥은 전 세계의 방송사를 직접 다녀와서 24시간 뉴스 채널을 위한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처음 개국했을 때 최영주 앵커하고 진행한 화면인 사진이에요. 예. 참 의미 있는 사진이죠. 지금 이렇게 YTN의 역사와 자부심을 살펴봤는데 조금 더 편한 자리로 가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자 족발에 또 해장국에 두부김치까지 준비했는데 막걸리 한 잔 제가 또 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YTN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건배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건배사 있잖아요, 선배. 옛날 우리 한참 술 마실 때 했던 건데 초창기 때 예. 또 YTN 발전 뜻에서 네. 선창장 YTN 하면 여러분은 와로 대답해 주는 거죠. 좋습니다. 자, YTN! 와! 일단 좀 드시지요. 네. 그 당시에 이런 건배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24시간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24시간 또 해장국집을 특별히 또 골랐는데 24시간 방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4시간과 연관된 건 굉장히 많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큰 사건 사고나 야근을 하거나 그러면 퇴근하고 그 당시 수성동에 있을 때 청진도 해장국집을 갑니다. 이런 국밥집이에요. 거기서 아침 먹고 맞아요. 또 같이 한잔 하면서 어제 취재했던 거 못한 것도 얘기도 하고 또 선배들한테 저 조언 구하는 것도 대답도 해주고 그런 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24시간 해장국집은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하고 나는 여기 오면 그냥 굉장히 푸근해요. 근데 또 항상 바쁘게 취재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끼니 때우기 어려우실 때도 있잖아요. 네. 취재하다 보면 좀 굶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보통 정치부 기자는 7시까지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은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해서 먹어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24시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지금 YTN이 벌써 어느덧 30년이 됐잖아요. 그 말인즉슨 두 분께서도 한 직장을 30년 이상 다니셨다는 건데 그렇죠. 후배로서 또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 30년 한 직장을 다녔다라는 거에 어떤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30년을 한 직장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새로운 방송사가 생기고 할 때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제한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YTN에서 30년 이상 지금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는 이제 직장이라기보다는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YTN이라는 그 직장이 24시간 뉴스를 한다는 거 직업인으로서는 기자로서는 최고의 직장이죠. 최민석 선배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안 가본 길을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KBS에 있다가 어떻게 24시간 뉴스를 공급하지? 일단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제가 간부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채널을 정말 그럴싸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후배들도 교육시키고 저도 그런 두 번의 스카우트 경험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출근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여기 오는 게 나의 일이고 지금 퇴직을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섭섭하지도 않아요. 우리 잘 나가는 후배들이 장강이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바깥에 나와서는 우리 회사가 YTN이 더 돋보이는 언론사가 되기를 이제 응원할 뿐이죠. 아야, 제가 뭐 YTN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네. 가족들,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YTN이 좋냐.
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더 정이 갔고 그리고 YTN이 계속 발전했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월급을 못 받던 그 시절, IMF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회사로서는 참 아픈 기억인데 해직 사태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하나, 유일한 하나는 YTN을 좀 더 강한 매체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YTN이라는 직장, 이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두 분께서는 왜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좀 세상을 관찰하는 형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순재 같은 대영화 배우가 그 나이에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면서 자기는 인생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기자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공감 능력 키우고 그 사람의 삶을 듣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회를 좀 비판하는 게 시각도 생기고, 그러니까 동년배에 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 직업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방송 기자가 제 천직이 됐죠. 선배는 어떠세요? 중앙도서관에 신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서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모든 신문에 YTN 광고가 다 떴어요. 24시간 뉴스 채널 YTN이 탄생합니다. 한국의 CNN이 될 겁니다. 그 광고가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때는 우리 언론사 공부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언론 고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었죠. YTN이 30년이 있었기에 또 선배님들께서도 30년 동안 또 YTN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YTN의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YTN이 이제 쉽게 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젊었습니다. 전체 연령도 젊었고, 우리는 좀 더 기동성 있게 뭐든지 움직였고, 그리고 중계차도 그 당시 타 방송사보다 더 스몰한 사이즈도 빨리 출동을 했고, 초창기에 다른 회사는 전파를 타진해갖고 이게 연결이 돼야만 중계차는데 위성으로 하니까 산속에 와도 우리는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YTN이 곳곳에 못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상파도 또 저 자식들은 왜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됐죠. 시청자들이 알고 싶고 더 깊게 알고 싶고 현장을 보고 싶을 때 YTN이 찾아갔고, 그 힘이 YTN을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시청자한테 사랑받는 그런 뉴스 매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삼풍백화점 때는 이제 취재 현장에 계셨던 거죠? 그 6월 29일 날 6시 직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이상순 기자가 수습 기자였는데 법원에서 차를 타고 오려고 할 때 앞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사로 제보를 했을 때 내가 내걸하면서 받았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리 내가 사건 기자를 했어도 건물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는 제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가 무너졌니? 이제 이렇게 생각해, 선배 아예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기자들한테 소방서에 다 연락하는데 다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보고해서 속보 일보를 날리고 사회변명 받고 제가 이제 첫 중계차를 타러 갑니다. 가면서 이제 이렇게 김영수 기자랑 이제 다른 이제 막 지원들이 온 거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아직 그 잔해물도 참혹하고 건물 잔해 속에서 그 흰 가루가 이렇게 날렸어요. 분진가루가 막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너무 젊었고 무서운지 모르고 제가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살려달라는 뭐 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무너진 지 몇 시간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 뒤부터는 제가 그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현장 반장을 했어요. 여름인데 비가 이제 이렇게 내릴 때도 있으면 그 중계차 카메라나 이런 게 젖지 않도록 해서 갑자기 비닐 천막을 쳤어요. 요즘같이 무슨 취재 지원 차량 버스 없고 비닐 천막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는 컨테이너로 바뀌어졌지만 그렇게 있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최문석 선배께서는 사회부장, 정치부장, 청와대 출입도 하셨고 이러한 어떤 사건 현장도 있겠지만 또 기억에 남는 다른 현장,
다른 취재 기억은 없으세요? 예, 저는 가장 큰 게 이제 우리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시켜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이었죠. 당시에는 이제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를 열기 위해서 갔지만 북한은 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기자도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릅니다. 우리 관계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당장 공항에 내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나왔죠. 그래서 갑자기 화면을 연결하는 그 시스템 돼 있는데 그때 당황스럽게 방송을 했으면 대비가 안 돼 있었죠. 또 하나 경험은 공동 취재단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에요. 그 합의 사항 리포트를 제가 했어요. 그게 KBS, MBC 9시 뉴스의 톱 리포트라고. 평양 공동취재단의 최문석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남북한 두 정상은 회담 후 김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장에서 양측의 수행원들이 지켜본 가운데 한반도의 세기를 여는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평양에서 공동취재단의 최문석입니다. 짧은 시간에 작성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우리 서울에서 수신하는 후배들 입장에서 YTN이 지상파의 톱뉴스 나왔기 굉장히 뿌듯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김영수 선배 또 2007년에 평양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도 평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관련 추가 합의를 위해서 남북 국방장관이 평양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방송 기자 이제 대표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상륙을 딱 하니까 아우디 그 차량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시하기 위해서 아우디 차량을 쫙 놔둔 거예요. 아우디 차량을 딱 안에 열어보니까 비닐도 안 뜯었어요. 북한 측에서 제공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할 때 제 테이블에는 북한 기자들이 이제 앉게 됐어요. 근데 북한 기자들이 YTN을 잘 아는 거예요. 그죠? YTN에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기자 잘 알디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YTN 앵커들도 다 이름을 아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김정아 앵커가 있는데 앵커를 잘하거든요. 그죠? 김정아 앵커가 최고디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그렇게 북한도 주시했던.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친구가 기자가 맞나? 정보 요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정보 요원 겸 기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가 24시간에 남한의 상황을 다 보도해 주잖아요. 북한에서 남한 상황을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렬한 시청자 층이에요, 그쪽이. 요즘에 이 젊은 후배들 보면 예전 생각도 많이 날 것 같거든요. 혹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기자 혹은 이런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후회는 않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선배도 있고 주변에 좀 눈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제대로 연차 휴가도 못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사는 게 보여서 난 그런 태도를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젊은 YTN 5년차 기자, 10년차 기자가 돼서 돌아간다면 많은 도전하고 싶어요. 취재 가고 싶어도 말 못했고 손을 들고 싶어도 들지 못했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취재해야 돼요. 그래야 배워요. 살다 보고 기자 생활이 됐든 다른 직업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선배랑 이렇게 방송을 할 거라는 거 진짜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선배가 처음에 저를 딱 봤을 때 그 느낌도 궁금한데 어땠을까요? 박석원 앵커는 일단 앵커로서 되게 성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물론 탤런트, 재능도 중요하지만 뉴스는 지금 뉴스를 많이 업데이트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항상 공부하고 주변에서 봤을 때 인상도 좋고 믿음 가고. 오늘 촬영하면서 가장 몸둘 바를 몰랐던 순간이긴 한데 저희 이제 식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저 커피도 한잔 하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커피 타임을 가질 장소는 YTN의 부조정실인데요. 보통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딱 정갈한 느낌에서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조정실에서는 뭐 그 음향, 조명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까지 장비들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YTN의 어떤 심장 같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기술 장비를 보세요. 이게 다 스튜디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중계차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숨가쁘게 움직이는 곳이죠. 사실은 지금 되게 조용한데 실제로는 엄청 시끄러운 곳입니다. 예. 자, 이곳에서 YTN의 30년을 조금 더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오셨을 때도 기억나세요? 1994년 9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앞두고 이제 창사위원을 뽑았는데 시스템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력 기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 김영수 앵커가 그때 2기로 들어왔고 1기도 있고 다른 신문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을 잘 모릅니다. 그때 성수대교가 10월 달에 터집니다. 우리는 방송할 근거가 없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곳 사고 현장에서는 하루 내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군용 헬리콥터와 소형 함정까지 동원돼 또 12월 달에는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가 나요. 그런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나마 3월 1일 날 첫 방송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좀 마스터가 좀 됐다고나 할까 이제 초짜라 하더라도 그런 훈련 과정이 좀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송해봤다 이런 또 기억들은 없으세요? 네, 많죠.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은 취재를 할 때 YTN이라는 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YTN이 뭐야라고 항상 물어봤어요. 그 당시 때는 지상파 방송밖에 없을 때였고요. 특히 방송이 개국하는 95년에 케이블 TV를 시청하시는 가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YTN은 24시간 뉴스 채널이다 설명을 계속 해야 했어요. 그러면 혹시 두 분이 꼽는 그 YTN의 전성기라고 하는 건 언제가 있을까요? YTN의 전성기는 뭐 지금 아니겠습니까? 예, YTN의 전성기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성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고요. 저는 아직 전성기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더 YTN이 도약할 수 있는 전성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네. 사건 사고는 YTN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게 된 시점이 우리 삼풍백화점도 있었지만 2010년도부터 한 2014년 사이에 사건 사고 많았어요. 천안함이 피격됐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고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고 또 그 세월호 침몰 그 기업의 유병원이 피살체로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YTN이 다 특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는 이쪽에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부장 할 때도 국정원 상황실을 갈 경우가 있는데 왼쪽에는 CNN, 오른쪽에는 YTN 딱 두 텔레비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뉴스는 CNN 보고 YTN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 전 행정기관이나 전 어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딱 했다는 흔적이 딱 국정원 상황실에가 그렇게 있는 거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증권 거래소를 출입했을 때도 모든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 YTN을 틀어놨어요. 그러면 주시장이 출렁이고 장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YTN만 24시간 뉴스 채널을 했기 때문에 모두 YTN을 시청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제보로 또 만들어진 뉴스들 하면 또 YTN 아닙니까? 또 제보는 YTN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그 제보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뉴스를 만드는 그런 개념들 YTN 제보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이제 제보 시스템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 계기가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상파와 큰 신문사들 메이저 신문사로 제보가 많이 갔었죠 옛날에. 모든 스마트폰을 갖는 사람 다 촬영 기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강남 물사태라든가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도 사진을 보내줘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합니다. 우리 김영수 앵커 같은 경우 그렇게 한 장 가지고도 어떻게든 설명하면서 끌어가거든요. 그게 하나의 우리가 제보를 많이 받게 된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보 사진이 실제로
그 당시 사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거든요. 생생한 자료예요. 그런 자료들을 YTN이 가장 먼저 보도할 수 있고 다른 소방사, 경찰, 조사 기관들도 모두 다 YTN 방송을 보면서 그 사건을 구성하거든요. 재구성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제보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뭐 사건은 아니지만 고릴라가 춤추는 영상을 시청자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요? 그런 제보도 뉴스가 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저 강변북로 자유로 쪽에 일산의 쪽에 목장에서 그 뛰쳐나온 말이 역주행을 한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예.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해프닝성이지만은 이제 요즘은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의 영역이 좀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충분히 기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됩니다. 뉴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김영수 선배 그 뉴스에서 스쿼트 하셨던 그 예. 영상도 10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 때 전문 유튜버들, 유튜버들을 저희가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운동 유튜버였어요. 저보고 한번 스쿼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자, 하실 때 복부 쪽에 긴장을 가져가고 우리 대전자가 좀 활짝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그대로 앉았다가 그대로 쭉 올라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잘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쭉. 못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바깥에서 예. 김영수 선배가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달려가서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구경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유명 앵커들이 좀 굴욕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네티즌들 굉장히 박수치는 예전 뉴스랑 비교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앵커는 웃지도 않아야 되고 예. 그리고 바른 자세로 정말 사실은 좀 약간 경직된 네, 그러한 앵커의 전형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앵커가 좀 자유로워진 편이죠. 예. 방송 환경도 그렇고 앵커의 어떤 자유로움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뉴스 환경이 될 텐데 그 YTN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과 한 20년 사이에 혼자의 카메라도 생중계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AI로 모든 것을 쓰게 되고 그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방송도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기술의 발전에 방송이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응을 잘해야죠. 이런 우리 박성원 앵커가 있지만 박성원 앵커의 데이터가 AI로 나와야 됩니다. 네. 전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박성원 앵커는 또 다른 쪽에서 또 그 역할이 있지만은 심야라든가 어떤 악천 후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보실 때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디지털 환경으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배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치부장도 하셨고 정치가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정치가 갈등을 더 일으키고 갈등을 통해서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국민들이 더 양분화되고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 정치부 기자할 때 하고 지금은 더욱더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언론의 역할이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정치가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당점사는 그야말로 산 증인이신 최문석, 김영수 선배와 함께 만나서 저도 미처 몰랐던 YTN의 어떤 성장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 혹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잘하지만은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3시간을 견디면 하루를 견딜 수 있고 3일을 견디면 한 달을 견딜 수 있고 석 달을 견디면 1년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견뎌내는 힘을 좀 더 간직하면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그 꿈은 내가 꼭 기자로서 내 인생을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거든요. 그 꿈을 계속 잃지 않고 갖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나도 귀한 점심시간을 우리 선배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증표로 이 당점사 멤버에게만 드리는 당점사 코인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석 선배 당점사 코인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수 선배께도 당점사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점사가 이 다음에 이제 전국 노래자랑처럼 아주 유명해지면 한 3, 40년 뒤에는 이게 비트코인 가치가 나올까요? 최대한 저희가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품격 런치 토크쇼 당점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